자, 그럼 이어서 웹페이지와 지면 페이지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만들었던 페이지 중에 웹을 선택해서 웹페이지부터 보죠. 자, 위쪽에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데스크탑 부분을 선택해 볼까요? 자, 데스크탑 부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 1440에 1024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 16:9에 1920에 1080짜리 풀 HD 사이즈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데스크탑보다 프레젠테이션 이 풀 HD 사이즈로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 마우스의 스크롤을 내렸을 때 계속 화면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조금 당겨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넉넉하게 뭐 300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은 웹 시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는 웹 시안이라고 적어줄게요. 웹 페이지. 자, 이렇게 적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 있던 이 모바일에 로고와 쉬프트 키 누르고 이 수치를 가져오겠습니다. 색상 정보요. 컨트롤 C 해서 웹 페이지에 붙여 놓고요. 여기다가는 일단 이렇게 빼주고 가운데 쪽에 배치해 줬어요. 슬라이드 쇼와 같은 이미지를 구성을 해 볼게요. 아래쪽에 R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처음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메인 페이지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플러그인에 언스플래시 적어주시면 여기다가 케이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다양하게 나오겠죠. 저는 약간 컵케이크 같은 걸로 해볼까요? 컵케이크. 어차피 디저트 카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지정을 하셔도 되겠죠. 저는 이게 좀 이쁜 것 같네요. 이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해당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 메인 페이지의 아래쪽 부분에는 이 카페 소개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도 사진을 하나 또 넣어 줄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엔 뭐 만드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베이킹 이라고 적어주면은 또 베이킹에 대한 여러가지 사진이 나오겠죠.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잠깐 닫아주고 이미지를 크롭으로 바꿔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줄게요. 우리는 이런 걸 하는 카페입니다. 직접 만듭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다가 역시 T를 눌러서 이 타입 툴로 클릭해 주시면은 이 소개 정보를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about 돌체라고 적어주고 전체 선택을 해서 색상 정보는 여기 위쪽에 복사해 놨던 거를 좀 안 보이니까 크게 할까요? 이거 정보 복사를 해서 about 돌체를 색상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됐죠? 카페 이름이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조금 크게 해주겠습니다. 소개 페이지니까 이 제목, 타이틀은 조금 크게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당겨주면은 확대가 된다고 그랬죠. 자, about 돌체. 그 아래에다가는 설명을 써주면 되는데,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는 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정보가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페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T를 다시 눌러서 이 밑에 쪽에다가 이만큼 타이핑의 영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고 깜빡이고 있죠? 글자가 너무 크다면 일단 48 말고 뭐 14 정도로 조정을 해놓고, 안쪽에 껌뻑이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설치했던 플러그인 중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플러그인에 로렘 입슘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만들어진 텍스트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로렘 입슘 되어 있죠. 문장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한 3개 정도 하고, 센텐스 말고 문장이죠. 이건 패러그래프로 하면은 새 문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3개의 패러그래프를 제너레이트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의미 없는 샘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16포인트로 하고 조금 더 이 간격도 19가 아니라 한 22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도 넓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주면 바깥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얘도 그대로 Alt를 누른 상태로 복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디저트 카페에 어떤 프로세스도 한번 적어볼까요? 프로세스. 이 부분에는 디저트를 만드는 4가지 큼지막한 그런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픽 요소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를 눌러주시면 알파벳 O요. 일립스 툴이 선택이 되어 타원.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로 쭉 크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색상도 똑같이 아까 전에 우리 요 색상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V 눌러주고 색상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첫 번째로는 뭐 건강한 식단을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재료 라고 쓰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24포인트 정도로 낮춰주고 가운데 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다가 건강한 재료를 찾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플러그인의 아이코노파이 눌러서 서치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검색이죠. 이걸로 24포인트 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색깔만 흰색으로 해주고 임포트 하면은, 자, 어디 있을까요? 이게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여기 있네요. 약간 뜬금없는데 배치가 되기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도 알 수 있냐면, 지금 방금 가져온 거 제가 다른 곳을 클릭하지 않았다면은, 자, 오른쪽 편에 이 프레임 부분에 X와 Y 부분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일단 크기를 식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100포인트 정도로 크게 만들어주고요. X를 한 500, 뭐 1000 정도로 하면은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표시가 되게 돼요.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 갖고 그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립스 툴보다 위쪽에 올려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이렇게 올려주면 위로 나오긴 하는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프레임하고 같이 작업이 된 것들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플래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벡터 레이어 하나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자, 적절하게 크게 만들어 주고요. 2개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자, 수평과 수직으로 가운데가 됐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글씨까지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 해주면 하나의 아이콘이 만들어졌죠. 자, 또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면 복제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 과정들은 다르게 할 거니까 일단은 세 개를 같이 선택해서, 이거는 그룹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언그룹을 시켜주시면 아이콘하고 원하고 분리가 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 이 두 번째는 정확한 조리라고 해볼게요. 정확한 조리. 세 번째는 당일 판매. 어떤 원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의 피드백 반영.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리와 판매, 피드백까지 알맞은 그래픽 요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아이콘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타이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타이머 이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웹시안 안에다가 넣는 거죠. 임포트 하면은 안쪽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찾아보죠. 당일 판매는 케이크로 해볼까요? 케이크 해서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녹는 느낌도 해보면 좋겠죠. 자, 임포트 아이콘
그 다음에 피드백은 FAQ로 해볼게요. FAQ. 여기서 피드백 이런 걸로 설정을 하고 흰색으로 가져오면은 세 가지 아이콘을 다 가져왔죠. 일단 닫아주고요.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여기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Shift 누르고 조금 크게 해줬고요. 자, 여기에 하나씩 플래튼을 시켜주겠습니다. 얘도 플래튼, 얘도 플래튼. 여기에 이름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왼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그림으로 어떤 건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요. 일단 가져온 다음에 나중에 또 배치를 해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그림들은 일단은 위쪽에다 이렇게 놔줄게요. 그래야지 뒤쪽에 있는 이 일립스 타원 위쪽으로 배치가 돼서 보이게 되니까요. 당일 판매는 약간 녹는 것 같은 이거였죠. 이걸 선택을 해서 레이어 부분에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은 되겠고, 또 마지막은 FAQ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돋보기는 지워주시고요. 자, 얘도 이 원과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도 정렬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얘도 정렬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한번 뒤쪽에다가 점선도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거를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하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펜 툴 선택하고 한번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은 선분이 만들어져요. 그럼 다시 한번 V를 눌러서 무브 툴로 온 다음에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선이 선택이 됐는데 제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가려지게 돼요. 그림을 막 가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일 아래쪽으로 한번 빼줄게요. 그래야지 뒤쪽에 깔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린 거를 갖다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선의 속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한 1포인트 정도로 하고 이 세 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솔리드라는 거는 일반 직선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시로 바꿔주시면 점선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시의 간격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2에 3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의 대시 모양의 간격은 3포인트인 3픽셀인 포인트가 아니라 픽셀이겠죠 아마. 자, 이런 선분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으로 묶어주면은 여러분들의 그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2개 정도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프레임 선택하고 웹시안 여기서 프레임 선택이 아니라 무브 툴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빼주고, 자, 여기 밑에다가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새 홈파티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Alt 키 누르고 이 프로세스라는 제목을 그대로 속성을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다가 홈파티라고 적어 볼게요. 홈파티 적고 여기다가도 글자를 샘플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T 눌러서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텍스트 박스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커서가 깜빡일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플러그인에 로렘 입슘 가상 텍스트 만들어 주는 거죠. 이번에는 2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개의 문단을 제너레이트 됐고, 크기가 너무 크니까 한 24포인트 네, 이 정도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ESC 눌러주면 밖으로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편에 이미지도 놔보겠습니다. R을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갈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플러그인에 언스플래시 넣어주시면 케이크. 여기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이걸로 해볼게요. 일단 뭐 간단하게 네, 이렇게 넣었고 홈파티용 케이크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또 아래쪽에
Alt키 누르고 그대로 또 한번 복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카페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한다는 거. 케이터링 서비스. 자, 그래서 케이터링 서비스에 어울릴 만한 사진들을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먼저 배치를 해줄게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잡는 거예요. 2개, 3개 정도 잡고, 일단 이게 조금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조금 더. 네, 이 끝단 한번 맞춰서 배치해주면 되겠죠? 여기 끝단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요. 뭐 이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사각형 선택을 하고, 케이터링 할 만한 이런 거, 아이들 파티 같은 거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뭐 이런 웨딩 케이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뭐 피크닉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거를 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웹시안처럼, 뭐가 하나가 더 복제가 됐네요. 지금 웹시안이 2개가 만들어졌어요. 잘못해가지고 뭔가 아까 복제를 할 때 아래쪽으로 딸려온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됐죠? 자, 웹시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제작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고 제작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페이퍼 부분으로 가서 지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브로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홍보물을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안을 만들면 좋을지 그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페이퍼 부분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A4 사이즈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A4인데 이제 잡지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2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에 넘길 수 있게끔. 네, 그런 것처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드스에다가, 자, 여기 위드스가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면은 마치 A4 사이즈를 2장을 붙여놓은 것 같은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모바일 페이지에서 요거를 복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페이퍼 부분에 가져오시면, 자, 똑같은 속성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들 이런 브로셔 같은 거는 R을 눌러서 이쪽 페이지 자체를 다 이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색상을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사각형이 이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배치가 되겠죠. 클리핑 돼가지고 이 렉탱글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T를 눌러서 우리가 타이핑 툴로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마치 책자를 제작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플러그인에 로렘 입춤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또 몇 개의 문단을 넣을지, 이번엔 4개로 해볼게요. 제너레이트 눌러주면은 잘 들어왔고, 선택을 해서 렉탱글, 자, 이쪽에 글자를 뭐 14포인트 정도로 하면은 마치 책같이 만들어졌죠? 폰트 같은 것도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노토산스라고 적어주시면 웹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폰트를 이곳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마치 이런 책자 느낌도 낼 수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배치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자, 됐죠?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프레임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뭐 프레임 선택할 것도 없이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또 만들기 귀찮잖아요. 이제 A4 요거를 Alt키 전체 선택이 된 상태로 Alt키와 Shift키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빼주시면은 같은 페이지가 복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이 프레임이겠죠. 자, 여기다가는 내용물은 없애주시고 여기 사각형도 없앨게요. 일단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 건데요. 이 프레임 자체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배경화면처럼 우리가 플러그인에 언스플래시로 이미지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케이크라고 또 적어줄까요? 케이크. 뒤에 배경으로 깔릴 사진이라서 좀 깔끔한 거,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이런 거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걸로 하면은 자, 안쪽에 배치가 됐죠. 자, 이 이미지 자체를 조금 크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면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밝기도 조금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라스트, 대비 이런 것도 조금 더 진하게 대비를 확대할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크롭으로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만든 다음에 제가 뒷 배경처럼 처리를 해 볼게요. 자, Alt와 Shift 누르고 조금 크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배치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 자체의 이미지 투명도를 한 10%로 떨어뜨려 볼까요? 10%. 그럼 은은하게 뒤에 비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T를 눌러서 글자를 하나 써줄 건데, 돌체 라고 적어주고 선택을 해서 72. 이건 너무 큰 것 같네요. 48. 네,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번에는 잡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니콘이라는 폰트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쁘게 들어왔죠?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도 역시 글자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14포인트로 해서 플러그인의 로레미 퓨므로 한 3개 정도? 한 2개 정도? 문단을 가져오시면 자, 이렇게 이쁜 느낌도 낼 수가 있어요. 글자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16포인트 정도. 자, 그리고 간격도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거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 23 정도로 설정을 하면 조금 더 넓어졌죠? 읽기도 편해지고 여러분들의 내용이 들어가면은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글자의 색상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주면 되겠고요. 이것도 너무 검정 글씨보다는 적절히 약간 빠져있는 이런 느낌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자, 지금까지 만든 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브로셔용, 브로셔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화면이니까 브로셔. 이거는 브로셔 1 지정을 하고, 자, 한번 위쪽에 프레젠트를 눌러 보시면 잘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런 점선은 실제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화면도 뒤쪽에 배경 화면이 잘 세팅이 된 상태로 글자까지 이쁘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웹용으로 보는 거 말고도 이걸 공유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PDF 파일,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기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웹 부분을 가서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를 위쪽에 쉐어라고 써야진 버튼 있죠. 이걸 눌러서 내가 만든 웹 시안인데 이대로 한번 개발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샌드 인바이트를 누르거나 카피 링크를 눌러주시면 해당 카피 링크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엔터를 치고 들어오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작한 이 부분을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내보내기로 이 피그마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파일에 세이브 로컬 카피를 눌러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피그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피그마라는 사이트를 들어오셔갖고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잖아요. 요거를 열기를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작업하던 거 그대로 다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내보내기를 할 때는 이 파일에 Export Frames to PDF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test.pdf가 있죠. 폴더 열기. 자,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업한 시안을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시안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하나의 그래픽 요소를 기반으로 모바일과 웹 디자인, 또 페이퍼, 지면 디자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메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어떤 페이지 추가, 이런 거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